오늘은 오랜만에 근긴장 이상증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근긴장 이상증 때문에 너무 뻣뻣하고 아파서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긴장 이상증 환자분에게 마사지가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연구인데요. 마사지라고 하는 것이 침치료처럼 치료하는 사람마다 개별적인 기술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관성 있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풍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연구도 사례 보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연구 기간 동안 6주에 걸쳐서 총 5회의 마사지를 받으셨고, 치료 전후를 비교하여 통증, 경련, 떨림, 운동 기능 이 4가지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통증의 강도는 조금 줄었거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경련의 빈도나 움직임의 일부 항목에서는 호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걷는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한 건의 증례보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근긴장 이상증, 모든 마사지 행위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근긴장 이상증의 부위나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마사지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의 주기로 받으셨을 때 통증이나 뻣뻣함을 일부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마사지 행위가 오랫동안 꾸준히 누적되어서 이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세 자체가 한 차원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은 그 부분은 다소 의문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긴장 이상증은 척추질환이나 관절질환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러니까 뇌기능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께 아무리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뇌의 어떤 부위가 정확하게, 그리고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기능 이상이 생겨서 근긴장 이상증이 발생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 질환을 다루는 모든 의료 관련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질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러니까 뇌 기능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식으로 이상이 발생한 거냐라고 조금 깊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내용이 좀 복잡하고 대부분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이라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몇 초 정도 앞으로 건너뛰어서 결론만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뇌기능 이상이 도대체 어떤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척수나 뇌관이라고 하는 부위의 상위에서 이 신경들의 기능을 원래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과항진되거나 과도하게 불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인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뇌의 깊은 안쪽에 위치한 기저핵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관장하는데요. 이 부분에 기능 이상이 생긴 경우도 근긴장 이상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긴 얘기를 굳이 드린 이유는 다시 마사지로 돌아가서 이것이 근긴장 이상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뇌에서 일어나는 기능 이상 때문에 근육으로 계속해서 잘못되고 불필요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근긴장 이상증의 핵심인데요. 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뇌의 입장이 아니라 이 이상 신호를 받고 있는 근육에다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행위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뇌세포에서 이상 신호가 과연 더 이상 보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왜 마사지를 받는 것은 역시나 일시적인 도움이다 라고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데 이것에 도움되는 뭔가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것이 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근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선택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육에 작용하는 모든 치료는 일시적이니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어떠한 치료 행위라든지 도움이 되는 요법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 선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